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세훈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상직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했죠. 그야말로 엄청난 비리 의혹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야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바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26일 날 실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내일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뭔가 뒤 배후에 이 김명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질질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검찰에서는 왜 수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지, 이것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그 비리, 말하자면 외압 의혹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인데요. 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그야말로 10여 년간 야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11월에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해서 이 박원순 당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야말로 다 뒤엎는 거에 그 심정, 2018년 11월에 월간조선에 털어놓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보도 조건으로 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보도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그야말로 이 찢어질 것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고통, 그야말로 자기가 했던 정책은 어느 정도냐면 그 자식같이 아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야말로 이 온갖 병에 다 걸렸다, 울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오세훈 누가 더 잘했느냐,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보면 안다. 그러면서 이 75대 25로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얘기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거를 당시 기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물적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내가 잘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적폐청산식으로 이 본인이 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을 때 심정과 관련해서는 생병이 날 정도로 아팠다. 그리고 정말 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같은 정책들인데, 이런 애착이 가는 정책, 그리고 자부심이 느끼는 정책들이 전혀 고민도 없이 다 뒤집히고 취소되고 무효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겠느냐. 정말 내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디스크도 오고 위장병도 오고 건강이 망가져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제일 억울했느냐? 말하자면 서울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 그 일환으로 서울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때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그걸 좀 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싼 값에 임대주택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양대동 외국인 전용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쉬었는데, 이 외국인 기업, 즉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기업들한테 주지 않고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훌라당 다 남겨주더라, 분양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이 표만 따지면 이런 걸 자기도 안 했겠지만, 그야말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박원순이가 이런 걸 다 뒤엎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이 도시 경쟁력 순위가 당시에 오세훈 시장 혈주기에는 세계 27위에서 8, 9등 정도로까지 올려놨는데, 박원순이가 들어와서 이 경쟁력을 30대 후반으로 한 20여 등 이상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래서 서울시를 이렇게 경쟁력을 키우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4년 연속해서 UN 공공행정상까지 받았다,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국제 최고 권위의 상인데 UN 공공행정상을 4년 연속 받는 그런 신기록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서 일했는데 박원순이가 없어지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2011년도 당시에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서울은 두 사람이 대권 꿈을 커가는 10년이다 이러면서 깎아내렸는데, 그때 속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서울시 재정 자립도는 부채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이가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했느냐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에 있었고 투자하는 단계에 있었고, 박원순 시장은 대대적인 이 대규모 택지 개발 예컨대 마곡지구 같은데 말이죠, 조 단위 돈이 투입됐는데 이거를 이제는 회수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정 수지상으로는 플러스가 됐을 뿐인데, 이거를 오세훈 이 박원순 시장이 왜곡해서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선거에는 왜 안 나왔느냐, 당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오세훈은 당의 소중한 재산이다, 나와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안다운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전화 한 통도 없었고, 홍준표 대표한테 그리고 같이 일하자는 이런 전화 한 통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런 찰나에 당시 한국당에서 김아무개 의원이 와서 홍 대표는 당신에 대해서 아직도 떨떠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상황이 굉장히 안 나왔다. 그걸 참고 있으려니까 오죽했겠느냐. 피눈물이 나더라. 왜냐하면 역사는 승패만 기록되고, 누가 중간에 일을 잘하고 안 잘하고 토론을 잘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 깨달았냐면 정세균 의장한테 치고 나서야 깨달았다. 왜냐하면 본인 선거 때 본인이 이제 서울시 선대본부장이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다녔는데,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 반응은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모르고 무슨 남을 도와주러 다니냐, 오만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서 바로 자기 선거에만 집중을 하게 됐다. 이걸 보고서야 선거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할 말이 굉장히 많고, 특히 박원순과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박원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자서전을 쓰거나 죽을 때나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를 하는 이상은 이런 얘기는 참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박원순 시장 시기에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느꼈던 그런 심한 갈등, 이런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상직 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이 기사는 누가 썼냐면 주간조선의 곽승한 기자가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요, 기자 상 받아야 할 기사거리인 것 같아요. 대단한 이 분석, 그 다음에 정보, 취재한 정보 대단합니다. 뭐 이런 분이 사실 국정원과 같은 데서 일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그리고 귀한 일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간조선의 기사가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팩트의 바탕으로 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제대로 추가적인 이제 구속이 되면, 조사를 하면 이상직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상직 뒷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의혹은 다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이, 의원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상직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태국의 이스타 항공에 취업시켰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이상직이도 청와대도 완전히 부인으로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이 주간조선 지금 방금 보도된 이 내용을 보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상직 의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혐의잖아요. 자기 조카를 재무총책으로 심어놔가지고 저가, 주식을 저가로 팔아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억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그 중에 400억 정도가 말하자면 저가로 한 500억짜리를 100억 정도로 이 아들, 딸들한테 저가로 주식을 평가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여 억 원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횡령 배임 혐의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사실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가 지금 이 돈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선 이 주간조선에 나와 있는 돈 액수는요, 외상 매출금 71억 원 때문에 지금요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이 71억 원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주간조선의 취재 결과를 보면 지금 이스타 항공이 있고요, 제일 큰 회사 이스타 항공이 있고, 좌우로 두 개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한쪽에는 티켓 총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스타 티켓 총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는 이스타 젯이라는 회사예요. 이스타 젯.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 이스타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우측에다 놓아주십시오. 타이 이스타 젯.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티켓 총판 회사인 이스타 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 이게 71억 6천만 원이 되는데, 이 돈이 이게 뭔가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를 위한 비자금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겨도 돼요. 아주 쉬워요. 이 71억 6천만 원이 외상인데, 이 통상적으로 이런 외상 대금은 이 개인이 빌려갔다고 하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빌려갔다고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내가 그래서 받을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이 이스타의 이 71억 6천만 원이 6천만 원 중에서 약 71억 정도가 타이 이스타 설립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타이 이스타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스타 항공 이 노조에서 고발했잖아요. 근로자들 600여 명 해고하고 봉급도 안 주고, 그래서 이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스타 항공이. 그래서 이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서를 최근에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감사 보고서를 봐도 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71억 원 정도가 타이 이스타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 쭉 보니까 이 타이 이스타는 사실상 이게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71억 6천만 원은 받지 못할 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6억짜리 돈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외상으로 빌려준 돈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여행사 이름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청위 창샹 상하이완 국제 상하이완국 여행사, 그 다음에 차터 키치, 이런 여행사. 그래서 이런 중국 소재 여행사한테 또 4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스타, 이게 정체불명인데 여기에 71억 원을 설립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타이스타 대표자 이름이 말이죠,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태국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두 이름을 풀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 그런데 타이스타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은 이스타 젯 대표가 박모 씨인데, 박모 씨로부터 외상을 돌려받지 않고 타이스타 설립 자본금으로 썼다. 이것이 이 주간조선의 취재 결과로 나타난 얘기예요. 이스타 항공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타이스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타이스타에 들어간 71억 원이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에 사용된 가능성보다는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현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캐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 이름, 타이스타의 대표자 영어 이름과 그 다음에 태국 이름이 똑같은 사람, 한국인 박모 씨의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타 젯 대표 박모 씨가 이 타이스타 대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7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은요, 이스타 젯이라고 하는 티켓 총판 회사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스타 항공의 재무 능력과 규모로 볼 때 너무 큰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 타이스타 이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 컴퍼니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준 하나의 물적 증거가 이번 이 회계감사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71억 원이 입증해주는 중요한 스모킹건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이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이 김경률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외상 대금은
통상회로가 회사 돈을 빼돌릴 때 쓰는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검찰 출신 회계사 역시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보지 않고서는, 즉 비자금 용도로 쓰였다고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 이스타항공의 자본력으로 볼 때 1년 만에 한 회사에 71억 원이 넘는 외상을 해준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쭉 볼 때 이상직 의원 지금 그동안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구속이 되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그리고 법원에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만 갖고서도 충분하다. 틀림없이 검찰에서요, 상당히 소명이 구체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할 때 증거인멸 아니면은 이 도주 이런 건데요. 뭐 도주할 염려야 없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부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언론에다 대고 똑바로 보도하라.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질책성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사조처럼 돌아올 테니까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또 했고, 또 내가 이번에 당하는 이런 치욕적인 상황,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으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체포동의안 처리를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거, 이런 걸 보면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먼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혹,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2017년도 대선 때요, 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담쟁이 펀드. 그런데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 담쟁이 펀드에 당시 이상직이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8억 원. 엄청난 것이죠. 8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2017년도에도 이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의 담쟁이 펀드 시즌2, 여기가 이제 329억 원을 모집했다고 그래요. 근데 담쟁이 펀드 시즌2는 공직자 재산신고 이전에 다 상환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상환이 됐겠죠. 이 구체적인 투자자나 투자 규모를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국회 공보에 따로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보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 공개는 안 됐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담쟁이 펀드 시즌2 이 329원 중에 이상직이가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캐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담쟁이 펀드에는 2012년도에는 8억 원 했는데 17년도에는 더 많은 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동안에 요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다 담쟁이 펀드에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담쟁이 펀드에 그동안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 박병석, 우상호, 우윤근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최규성이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추미애는 1억 1천만 원을 투자했고 법무장관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담쟁이 펀드에 투자한 돈과 그리고 이 나중에 요직을 꿰찬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누군가는 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 고액 투자자로는 2012년도 담쟁이 펀드 1위입니다. 안규백 무려 3억 원, 유인태 1억 5천만 원, 노영민이도 1억 원, 민주당 이하경 1억 원, 민주당 진성준 1억 원. 진성준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정무비서관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 정무부시장 갔잖아요. 강서에 공천 받았잖아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영민이 비서실장 이제 그만뒀는데 충북도지사 나온다는 설이 이미 퍼져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반드시 이 비리를 캐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상직 딸은 이 600명은 정리하고 하고, 딸은 회사 돈으로 월세 480만 원짜리 집을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래서 68평짜리 호화 오피스텔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고급 외제 승용차 1억 원이 넘는 외제 승용차를 또 사줬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횡령한 액수가 어디로 썼는지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그 비리를 캐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검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원도 제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비판을
만들어야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상직 관련 내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내일 이제 이상직이가 엄청난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수억 원 돈을 이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를 태국에 이스타 타이에 취업시킨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집권하고 나서요.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어요.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인데 그 위원장 했죠. 그 다음에 중진공 이사장 했죠. 바로 이어서 임기도 끝나기 전에 전주에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비리 의혹 아까도 했잖아요. 나는 불사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비리가, 즉 대통령 사위 취업시킨 비리, 그 다음에 38억 원 현찰로 빼가지고 과연 이 돈을 어디로 썼는지, 그리고 뭐 또 이 수백억 횡령 이 돈은 또 어디로 썼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헤치면은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조선 이 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즐거운 오찬 되시고 또 계속해서 천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